안녕하십니까, 의지 박약사입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약국에도 잠을 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면 유도제를 찾으시고 잠을 잘 수 있는 영양제를 물어보시고 또 병원에서 처방약을 많이 드십니다. 여러분, 졸피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하얀색 알약인데요. 그 약을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요즘 멜라토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뭐냐면요,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에 들지 못하고, 혹 잠에 들었다 하더라도 깊은 수면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떤 약물을 복용하거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불면증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시적 불면증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해야 할 과제가 있거나 인간관계가 힘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변화가 있을 때 잠에 일시적으로 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누워서 불을 끄고 조용하게 있어도 잠이 계속 오지 않아 30분, 1시간씩 뒤척이고, 혹 잠에 들었다 하더라도 자꾸 깹니다. 새벽에 자꾸 일어나고 결국에는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일시적 불면증입니다. 보통은 며칠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보통 흔한 증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 불면증입니다. 단기 불면증은 일시적 불면증이 조금 더 유지되는 불면증입니다. 보통 2, 3일, 일주일 안에 불면증이 없어지고 다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루틴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바이오 리듬이 깨져서 잠을 계속 자지 못하고 새벽에 잠들게 되고, 혹은 밤새다가 출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한 2주 또는 3주 정도 불면증이 유지되는 그 경우를 단기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단기 불면증도 원인은 일시적 불면증과 비슷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회사에 보기 싫은 상사, 이사, 삶의 변화, 어떤 신체적 질병,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일시적 불면증이 생깁니다. 이 일시적 불면증이 생겼을 때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영양제를 드시거나 어떤 수면제를 드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어떤 잠에 들기 위한 어떤 마음의 수양이나 어떤 노력 같은 거를 하시면은 다시 돌아가는데요. 근데 이 불면증 증상을 무시하고 해서 방치하는 경우에는 장기 불면증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 불면증인데요. 불면증이 한 달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장기 불면증입니다. 장기 불면증에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어떤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걱정. 오늘 밤 잠 못 자면 어떡하지? 불을 끄고 이불을 펴면서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누웠는데 20분, 30분 동안 계속 뒤척뒤척거리면서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는데 그냥 일어나서 뭐 활동을 시작할까? 책을 볼까? 휴대폰을 할까? 뭐 일을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활동을 시작해버리면 잠이 깨게 됩니다. 잠을 깨고 또 잠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장기 불면증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게 되고 또 약국에서 수면 영양제를 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리적 원인이에요. 여러분, 불면증의 원인 중에 가장 큰 90% 정도?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심리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인간적인 관계, 업무, 아까 말씀드린 삶의 변화, 어떤 이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요즘에는 가장 와닿는 게 돈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돈 문제 때문에 걱정돼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원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활 어떤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어서 잠이 안 오는 경우입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는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잠이 잘 왔는데 지금은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시면 잠이 안 와.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이런 변화의 원인은 바로 간 건강입니다. 간이 커피에 카페인을 해독하는데요. 피곤하거나 나이가 들면 해독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해독이 안 돼서 잠이 이제 안 오는 거죠. 카페인이 해독이 안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술을 많이 드셔도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술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흥분을 시켜서 잠이 안 올 수 있고,
담배 또한, 니코틴 또한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더 분비시켜서 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운동을 적게 해도 또 잠이 안 온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비타민 미네랄 부족이 있습니다. 병원 약 중에 항암제, 갑상선 치료제, 항경련제, 피임약 이런 약들, 또 항우울제까지 정신과에서 받으시는 약들, 이런 약들의 부작용이 이제 불면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미네랄이 몸에서 흡수가 적게 되고 소모가 더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몸에서 잠들게 하는 호르몬이나 혈액의 양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리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신경이 안정되지 않아서 잠이 안 올 수 있고, 엽산, 피리독신 같은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에도 멜라토닌 합성이 적어져서 잠이 더디 올 수 있고요. 철분이 부족해도 빈혈이 생겨도 또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도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비타민을 먹었는데 왜 잠이 자꾸 와요? 잠을 깨려고 비타민을 먹는데 왜 자꾸 잠이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비타민이 부족해서 잠이 안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잠이 오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집에 소음이 있거나 잠자리가 너무 밝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잠에 들게 힘들고 잠을 오랫동안 깊게 유지하기 힘들겠죠. 또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녹차 같은 차, 초콜릿 이런 것도 많이 드시면 잠이 깊게 안 들 수 있습니다. 불면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의 증상은 잠에 잘 못 들고 잠이 들어도 자꾸 깨고 새벽에 일찍 깬다는 것입니다. 불면증 환자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좀 신경쇠약 같아요. 좀 예민하시고 잠을 못 자니까 예민하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몸에 염증도 많이 생겨요. 피부 염증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좀 쇠약한 모습, 많이 약한 모습, 그래서 정신적인 신체적인 질병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이라면 염증을 치료하는 항산화제, 항염증제, 그리고 혈액을 만들어내는 철분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불면증 치료에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커피나 홍차, 녹차 같은 이런 차들을 잠에 드시기 2시간 전에는 피해 주시고요. 술 또한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 주기적으로 하시고 몸이 조금 피곤한 상태가 되면 잠에 더 들기가 쉽고요. 또 수면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낮잠은 피하시고요. 꼭 졸음이 쏟아지는 저녁에 잠이 올 때 잠에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많이 하시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 또 습관이 나빠지니까요. 침실에서는 잠만 주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면제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불면증의 자연 치료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어떤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비타민 B6입니다. 피리독신인데요. 피리독신은 단백질 대사와 혈소판 생성에 관여합니다. 피리독신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덜 만들어지고 혈소판이 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혈액 생성이 더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로토닌, 멜라토닌의 합성량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불면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안정제죠. 혈관이 안정되고 신경이 안정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민해져서 잠에 못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콩 씨앗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인데요. 트립토판이 비타민 B6, 피리독신의 도움으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트립토판이 풍성한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많이 생겨서 더 잠을 쉽게 이룰 수 있고 깊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멜라토닌입니다. 요즘 식물성 멜라토닌 많이 드시죠? 멜라토닌을 하루에 2mg, 3mg 정도 드시면 잠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약국에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약국에서는 스트레스 비타믹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알약이고요. 하루에 2알 드십니다. 여기에 신경을 안정시키는 테아닌, 마그네슘, 비타민 B가 들어있고요. 또한 트립토판도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면에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세로토닌을 만들어서 낮에 기분을 좋게 하고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수면을 푹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성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케어 팩이 있습니다. 한 포씩 짜먹는 약인데요. 스트레스 케어 팩에도 태아닌, 비타민 B6, 나이아신, 아까 말씀드린 트립토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아신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피로 회복, 에너지 생성을 돕기 위함인데요.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이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고 몸에 독소가 쌓이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나이아신이 첨가된 것입니다. 또한 식물성 멜라토닌 성분도 있습니다. 멜라토닌 2mg과 가바 75mg이 들어있는데요.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불면증을 치료하고 가바가 들어있어서 또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 불면증이 있으실 때 추천해 드리는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 해모팩트와 디페녹스인데요. 해모팩트는 혈액을 풍성하게 만들고 혈액량을 늘려서 빈혈을 치료하고, 그리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더 잘 만들 수 있고 머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페녹스는 잠을 잘 못 자면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을 해독하고 세포 재생을 하는 치료를 합니다. 지금까지 불면증의 원인, 종류, 증상, 불면증 치료하는 생활요법과 비타민, 미네랄, 마지막으로 저희 약국에 있는 불면증 치료 제품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의지 박약사였습니다.